FTA 통과 이후에 이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고요. 좀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FTA 체결 이후 떠도는 얘기를 참 많은데 이번엔 병원 관련 얘기입니다. 수술 치료받았을 때 병원비가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괴담이 돌고 있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지난달 20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비준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료비 상승 때문. 외국에서 조금이나마 생활을 해봤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의료제도의 어떤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5천만 국민 95%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반면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장 없이 개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 보험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크며 의료의 부담도 우리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높은 의료비가 우리에게도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다 온 기자의 1,00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트위터에 공개되자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시코를 통해서 알려진 미국의 의료비 실태인데요. 아파도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진 미국. 의료비가 얼마나 높은지 미국에 살다 온 한 주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분이 이게 암이 있었는데요. 그 병을 치료를 하려면은 집을 팔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병원부터 못 갈 입장이 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 오를 거라는 게 말이 되나요? 미국에서 생활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느낀 미국의 높은 진료비, 위내시경, 맹장 수술 등 항목별로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진료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위내시경이 미국 얼마 것 같으세요?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10만 원 안팎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위내시경 우린 4만 원 정도인데 미국은요? 100만 원이나 돼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자, 이런 미국의 진료비 보고 다들 놀라셨습니다. 만약 이 진료비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죠. 아파도 꼭 참고 병원 안 가야 되겠어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진료비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의료비를 내더라도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최상위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받는 이런 층들이 생기게 되면 이 최고위층은 사실 건강보험료를 낼 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까지 됩니다. 따라서 상위 10%만 건강보험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소득 수준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리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와 같은 한정된 지역에 정해진 숫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보시는 것처럼 제한된 구역에만 영리병원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 현장에 있는 전문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만큼 돈을 건다 그러면 주변에서 병원하시는 다른 분들도 자기네 병원비를 좀 올려보고 싶고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해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들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영리병원 외에도 약값도 꼽히는데요. 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값이 허가특허 연계 의무로 인해 오를 거라고 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약값이 오르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오리지널 약값이 100이라면 복제 약값이 한 70%, 6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속 오리지널 약을 끝까지 특허 만료시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값 인상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값 상승이 적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서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약값은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복제 의약품이 특허 만료 전에 출시됐을 경우에 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는데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째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금숙 주부도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 주부가 먹는 약에 한미 FTA 특허 조항에 해당하는 복제약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약 중에 그 FTA와 관련된 특허 조항이 포함된 그런 약들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약값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오르는 게 좋죠. 그잖아도 모든 게 다 살기도 힘든데.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또한 관절염 외에도 당뇨나 고혈압 등 꾸준히 복용하는 약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당뇨 FTA가 체결된다 그래서 의료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흔히 시중에 떠도는 말들처럼 영양 수술을 받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은 당장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약가의 상승이라든지 보험료 상승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여러 시민단체 연계해서 안중경제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내년 1월 1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의료비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리한 추진보다 국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의료 관련 비용에 조금 인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 수준의 의료비 인상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자의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 떠도는 그런 수준의 비용 인상은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정부의 잦은 설명 회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송도나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에만 영리법인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 영리법인의 자유 규제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강권을 미국에 주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한 나라의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공공보험료하고 국공립병원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른 도에 가서 낳아야 될 지경인데 국공립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확장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영리법인들이 잘 된다 보면 지금도 MRI나 CT 같은 고가 의료 장비가 인구당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당장 내일 오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협정을 할 때 처음부터 또박또박 해야 된다는 걸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공립 의료 시스템은 곧바로 이 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요. 좀 챙겼으면 싶군요. 네.